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유아님을 모셨습니다. 한유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기획자 본캐를 가지고 있고 부캐로 작가도 하고 있고 영화 연출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창작 활동들을 하는 아티스틱 스피커라는 레이블의 대표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을 한마디로 나는 무슨 전문가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나의 뭐 커리어상으로는 추약할 수 있죠. 저는 글로벌 사업기획 전문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본캐고 본캐고. 부캐는 뭐예요? 부캐는 종합예술인이죠. 종합예술인. 종합예술인.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작가가 제일 큰 거고. 작가. 네. 그리고 연출, 제작, 기획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무술인이 하나 있고. 무술인도 강의 나가면 돈 버는 거니까 본캐가 될 수도 있겠죠. 단이에요? 저는 선수 출신이에요. 진짜? 무슨 선수? 어렸을 때 합기도. 그래서 그거 계속 끈을 안 놓고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부캐. 그리고 뭐 공간 임대 업자 말하자면. 그리고 모임 호스트. 그러네. 이제 잡힌다 이제. 그러니까 종합예술인 맞죠? 그러네. 좀 엔잡러의 끝인 거예요. 엔잡러의 끝. 그러다가 뭘 했어요? 처음에 모임을 좀 했어요? 아니면 뭐? 그래도 글을 쓴 게 빨랐던 것 글을 같아요. 썼구나. 여행 블로거로 활동한 게 제일 블로거. 빨랐고. 네.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네, 그죠. 네이버 블로그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광고 수익 같은 건 없죠? 광고 수익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여행 블로거는 사실 광고 수익은 쉽지 않고 만약에 일상 블로거나 그쵸 먹는 거 한다 그러면 협찬이 들어. 관련된 걸 팔기도 하고 그렇지. 협찬도 많이 하고. 그때 한 10년 전에 정도만 해도 그때 좀 블로그가 되게 인기였었죠? 그쵸. 맞죠? 그때는 뭐 온라인 마케팅 한다 그러면 거의 블로그에다가 홍보하고 이런 네이버 시대. 블로그였어. 네. 뭐. 다음 카페. 그죠? 네네네. 그쵸. 그러다가 네이버 블로그로 막 이렇게 이전하는 분위기, 그죠? 맞아. 뭐 좀 잘 나가는 데는 뭐 무슨 뭐 HR 인사적인 카페 이런 데는 막 엄청 커지고 그랬잖아, 그죠? 네, 맞아요. 갖고 막 세력을 막 키워가지고 광고도 받고. 실제로 세력이 큰 카페들은 약간 뭐랄까 팬미팅이나 그치. 정기 모임 같은 거를 조금씩 수익화하기도 하고. 맞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블로그를 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뭘 쓴 거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글쓰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네. 결국은 글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치. 무슨 영상을 만들어서 뭐 3D로 VR을 씌워서 누구를 보여드릴 게 아닌 이상 맞아. 설득하는 과정에 다 글쓰기. 맞아. 이렇게 뭐 모임을 할 때도 뭐 공고를 올려야 되잖아요. 맞아. 저도 그때 남의 집 모임 공고 떴을 때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 그걸 보시고. 그러네요. 말씀하신 거 보면 글쓰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글쓰기 하면 막 문장 잘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은 카피 쓰는 것처럼이고 사실 진짜 글쓰기는 정말 기획이랑 똑같죠. 플롯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대표님은 그 올릴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올려요? 그냥 일단 페이지를 처음 보고 모임에 참가하는 요소들이 보통 몇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부르고 싶은 게스트와 교집합이 뭐였냐면 공간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쁜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쁜 공간을 보러 오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공간 어필에 대한 게 있었고 그치. 그 공간의 분위기를 최대한 문체에서도 단어에서도 어필해야겠다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저라는 호스트랑 기질이 잘 맞아서 오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해서 저의 약간 유쾌한 부분하고 진중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서 초입부터 보면 약간 그 진중함은 저의 커리어나 이 여행 다니면서의 얘기들 이걸로 어필이 싹 돼 있고 유쾌함은 문체의 톤이나 사진으로 어필이 돼 있고 막 이런 사진. 네, 그쵸. 그래서 약간 비주얼적인 어필에 몇 줄 카피 요거를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쫙 보면서 이 집에 가서 놀면 뭔가 편안하고 적당히 일정 이상의 재미는 있고 또 공간이 궁금하다. 딱 이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게 하겠다는 모호하지만 좀 그런 기획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몇 줄 얘기하고 바로 사진 막 때려 넣었어요. 보시면 소개 글 이런 거에. 그러니까 나처럼 너무 막 이렇게 진지하거나 너무 막 이렇게 놀거나 그 약간 애매한 나도 그런 타입이네 진짜 보니까. 막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 오늘밤을 불살라고 싫어. 그 모임은 아니었거든요. 맞아. 그렇다고 근데 앉아서 막 진지한 얘기만 하고 이런 모임도 아니었기 그래, 때문에
그 톤을 전달하려는 기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름. 그렇지. 네. 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요. 글쓰기가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거만한가? 하여튼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아예 성립이 안 되더라고.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글쓰기를 못 하는데 내가 구조화는 잘해 이런 사람은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네. 네, 있긴 있는데 내가 글은 못 쓰겠는데 뭐 예를 들면 영상으로는 잘할 수 있어 라든가 아니면 막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적어요. 맞아. 그리고 그런 기회는 안 주어져요. 네. 글 말고 네 영상을 봐줄게. 자, 그림 그리면서 얘기해봐. 뭐 그치, 그런 머릿속을 기회가 없네. 꺼내서 나한테 좀 보여줘. 이런 기회는 없어요.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글이 섞여 있는 뭔가를 보여줘서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을 일단 내가 쭉 써요. 쓰고 나서 내가 항상 제 3자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를 항상 보는 것 같아. 맞아. 그랬을 때 뭔가 좀 이 사람이 신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신뢰 뭐 겸임 교수도 했고요 뭐 이런 거를 좀 넣는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 같네. 맞아. 그렇게 약간 재구조화를 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은연중이. 그리고 아마 직업을 영업 쪽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무슨 몇 마디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의도하시는 구조가 좀 있을 거예요. 뭐. 그러네. 그게 약간 나도 그렇게 훈련됐나 보다. 뭐 임팩트를 주고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뭔가를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분명 누군가가 사람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렇죠. 얘기하는 스타일을 그걸 글로 할 때 좀 어려워지는 분들은 맞아. 아무래도 좋아요. 연습을 좀 하면 좋죠. 그래서 하여튼 그게 기반 되게 중요해. 그게 사실 그게 안 되면 사실 좀 쉽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20대였겠죠. 20대부터 이렇게 여행 블로그? 여행 블로그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세월이 지나니까 좀 심심했을 것 같아. 그래서 모임을 했나?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제 경우에는 가족을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맞아. 예, 그 인간적인 교류나 네트워킹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어요. 예. 근데 막 놀고 다니면서 만나는 친구들은 네트워킹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건 다르지. 예. 그건 그거대로 있고 그치. 내가 어떻게 사람 인풋을 주기적으로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데 그 회사가 아닌 이상은 어렵잖아요. 사실은 오늘 맞아요. 주제가 약간 은퇴 독립 이런 것도 있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 공감할 거예요. 회사 딱 그만두면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쪽 분야는 없어지잖아요. 맞아. 예. 내가 막 전화 돌리고 찾아다닐 그렇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맞네. 예, 하게 된 것도 있죠. 그렇지. 그럼 뭐 꼭 그것도 뭐 돈 벌겠다. 그럼 뭐 어디 저 마음 한 켠에 있을 수 있어도 아무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심리네. 그죠? 왜냐하면 돈은 보셨겠지만 저는 돈 버는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원가가 더 많이 나가는 모임이었고 그렇지. 돈 버는 모임도 하면 근데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예, 다른 테마로. 맞아. 대표님도 막 각 잡고 막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겠죠. 그러면 너무 돈 하면 또 그러느니 그냥 돈은 회사나 다른 일로 벌고 그게 더 그런 빠르죠. 거구나. 예. 그렇지. 돈을 이 모임에서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여튼 어딘가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기죠. 그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냥 이 돈 주고 안 해 하고 싶은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돈 차라리 내가 주고 안 해.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트레바리잖아요. 그죠? 트레바리. 그런 것 어떻게 보면 트레바리는 그 돈을 좀 합당하게 내고 이제 뭐 독서 모임이라는 미명하에 뭐 미명하에라고 좀 너무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트워킹. 그렇죠.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죠. 네트워킹 같이 하는 거죠. 독서 모임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시작할 때는 네트워킹 목적이 제일 컸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제 브랜딩의 발판으로서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게 됐죠? 이 호스팅을 하면서 다른 어디서도 보여줄 수 없었던 저의 1인 기획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임 하나를 기획해내는 능력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그러네. 실제로 말하면서 제가 리딩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모임을. 그거에 대한 어떤 능력도 보여주고 그렇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에 그렇죠. 대한 것도 되는 거죠. 내가 알게 모르게 의미도 부여 좀 해야 될 테고 그쵸.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모임에 왔던 분들은 적어도 저의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구나를 정확히 이해하시잖아요. 맞아, 예를 맞아, 들면 몰랐던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분위기의 사람인 거를 너무 확 잘 알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홍보할 때도 이거 보세요 하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되고. 맞네. 개인 브랜딩이 엄청 도움이 됐네요. 네, 맞아요. 저는 맞아. 만약에 안 그랬으면 예를 들면 뭐 강의하는 사람 회사에서도 뭐 어떤 그 클래스를 여는 사람 뭐 교육하는 사람은 되는데 이 호스팅을 하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맞네. 분위기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할 수 있다. 맞네. 그래서 이게 합쳐지니까 좀 확실히 커지더라고요. 요즘엔 내가 그건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뇌 구조가 난 당연히 강의로 돈 버는 사람이니까 강의를 뭐 이를테면 무료 강의를 열어가지고 무료 강의는 만 20-30명 오게 만든 다음에 유료 강의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차라리 유료 강의로 그냥 오픈을 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강사고 이제 배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약간 뭐 그 위치가 약간 좀 상하 관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냥 끝나면은 이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나랑 뭐 맥주 한잔 하실래 이게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임 커뮤니티 순수하게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세일즈 하는 사람들의 하다못해 모임이라도 그런가 하면 만약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저 같아도 가게거든요. 그래요? 네. 만약에 이런 공간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회비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버시는 정도로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데 뭐 은퇴하고 다들 어떻게 돈 벌고 사나 이런 얘기 할 건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얘기 좀 하고 술 한잔도 하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 쭉 오겠죠 당연히. 아우 나 넌 미래를 경험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네, 그쵸. 뭐 당장 우리 만나서 뭘 막 뭐 각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더라도 돈 얘기도 거기서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뭐 이렇대. 그러면 그래 할 수 있지. 그럴 것 같아.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벌어먹고 사나 궁금한 사람들도 올 거고 저도 반대로 이분은 대체 어떻게 했지? 뭐 궁금하면 갈 것 같고 부스팅도 되지. 한 그 제가 읽고 있는 책 내가 갑자기 지금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 책에도 그 약간 영어로 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자베스가 사실 무슨 모임을 열어요. 계속 열어요. 계속 처음에는 수익이 당연히 없죠. 그러다가 지금 까먹었는데 점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왔던 적나라하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어텐디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쏙 보더니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모임이 막 10몇 개가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최초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오리지널리티가 남아서 결국 그 사람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 논리는 나도 좀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오리지널이었던 사람이 꼭 잘 돼야 되지? 그건 정확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반드시 그렇게 잘 되진 않을 수 있어도 그 파급력이 분명히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역사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죠. 처음에 그게 잘 됐던 이유가 그 이유가 안 변했다는 뜻이죠. 또. 그래서 아무튼 그분은 똑같아. 그분도 직장 생활 다니다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제 이호 부캐 그 네트워크 모임의 수익이 이제 요거보다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빠른 얘기긴 한데 근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궁금한데 강의나 세일즈 내용과 관련된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진행 많이 하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하세요. 트레바리도 있고 뭐 다른 플랫폼도 되게 많아요. 그 독서 모임 하는 플랫폼들은 워낙 많이 있어. 잘 기억이 안 난다. 저희 게스트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꽤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런 커리어 전체적인 거 말고 딱 뾰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마케팅, 세일즈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는 사람도 많고 또 읽어야 될 책도 좀 뾰족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혼자 읽기 너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독서는 제가 참고하실 만한 링크나 이런 거 드릴게요. 시작은 기업 안에서 약간 세일즈와 관련된 직무하는 사람들이 읽을 만한 그리고 나이대도 한 20, 30 약간 젊은 애들. 네네. 그렇게 해서
나는 전문가고 그치. 우리 나랑 같이 책 읽읍시다. 어. 지능과 관련된 거 좀 잘해봅시다 정도의 느낌으로 소프트하게 하나를 하시고 오케이. 조금 또 브로드하게 넓게 그러고 나서 조금 이렇게 갈래를 뻗어나가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일즈는 사실은 영역이 엄청 넓잖아요. 근데 그 영역을 쪼개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세대도 쪼개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 네. 그리고 개인 세일즈 하시는 분들 그렇지. 대상으로 하는 거는 너무 잘 되고 개인 세일즈가 뭐예요? 네이버, 유튜브, 공동구매, 뭐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거 세일즈. 아. 그러니까 완전 개인 사업 세일즈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세일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교육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독서 모임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될 만한 책을 같이 읽는 거기 때문에 책을 하나 잘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만 좀 톤만 정해지면 읽는 분들은 어차피 알아서 각계각층에서 그러네. 네, 모이기 때문에. 아, 좋은 생각이다. 좋아. 그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초반에 뭐 한 권만은 아니고 보통 뭐 한 두세 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회차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종류를 재밌게 구성을 잘하는 것도 좀 좋겠죠. 네. 요새는 일부러 그 벽돌책 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을 벽돌책이라고 좀 부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는 못 읽겠는 그런 어려운 책들. 근데 읽어보고 싶고 내가 이걸 배우고는 그렇지. 싶은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하는 모임들도 많이 있고.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다 읽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하면서 포인트들을 내가 좀 얘기해주고. 그럼 내가 먼저 그거 읽어야 되겠네? 그쵸. 근데 아마 세일즈를 공부하시고 지금 하시면서 많은 책들을 접하셨을 거잖아요. 그 중에 사실은 기본서 종류들이 더 독서 모임에는 맞아, 좋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읽었던 사람들도 또 와서 듣고 그렇지. 네, 같이 얘기하고. 솔직히 말해 또 사람 만나러 오는 거고, 그죠? 네, 그렇기도 하죠. 그럼 그 업계에서 예를 들면 나는 어떤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너는 피기업이야? 거기는 분위기 어때? 이런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예. 아, 역시 그 감각이 있으시네. 기획자. 기억자네. 아니 이거는 사실 생각은 하셨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누가 딱 얘기해 주면은 생각이 또 그러니까. 들잖아요. 대박이다. 너무 좋다. 네. 저는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독서 그러네. 모임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강연자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피드백도 들으면서 그치. 실제 니즈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듣기에도 너무 좋고 또 독서 모임은 좋은 게 그 독서 모임에서 독서 모임 장으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유튜버로 유명해지는 것처럼 좀 그런 유명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도가 약간 조금씩 쌓이는 게 있어요. 쌓여. 예. 왜냐면 그 플랫폼에서 홍보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세일즈 커리어 부분에서 그 플랫폼에서 되게 메인 호스트처럼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다른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막말로 트레바리에서 하면 되겠네요? 트레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트레발에서 많이 들었어. 또 뭐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근데 아직 크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트레발이 추천드리고. 네, 특히 그런 독서 모임은 더.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서점들에서 따로 여는 그런 행사를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교보문고에서 어떤 자기계발서가 세일즈 쪽으로 나왔는데 북토크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진행자로 와, 자주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네. 네, 그쵸. 너 왜 그거 안 했지 지금까지? 그거를 하면서 꼭 하셔야 될 게 이 유튜브 채널을 잘 키우는 거죠. 이거가 없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뭐 트레버리만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서 유튜브로 이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 결국 이거는 그거를 하나 세워놓는 거죠. 독서 모임은 또 개인에게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되니까 스스로도 어차피 읽어가면서 준비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3권, 5권 정도의 책 중에 일부러 한두 권은 나도 처음 읽는 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좀 해나가는 그럼 이제 재미들이 좀.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튜브 거리가 많이 생기겠다. 그럼요. 그러네. 네, 그럼요. 거기서 알게 된 분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하시면 섭외랑 뭐 이렇게 계속. 천재 아니에요? 천재. 와, 대박이다. 섭외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셔. 오. 와, 모임은 그게 좋아요. 모임은 세일즈 네트워킹이 원대한 시작. 세네가. 갈 뭐하지? 갈증. 갈겨 몰라. 세네가. 대박. 세상을 좋은데. 오.
갈기는 것도 괜찮고 뭐 갈증도 좋고 좋네. 오 세일즈 네트워크 갈증? 아 이상한데? 키갈 이런 거 아시죠? 키스 갈겨 이런 표현을 많이 진짜 쓴단 그런 말이에요. 거, 네. 그럼 갈겨. 세일즈 네트워크 갈기기? 갈겨. 약간 이상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갈겨로 끝내서 갈겨. 다른 걸로 바꿔야 돼. 갈겨. 네. 어. 갈래로 하세요. 갈래. 아 네, 네. 갈겨가 낫잖아. 갈래? 갈겨. 갈겨로 가시거나 아, 네트워킹 갈래? 네트워크 갈래? 네트워크 둘 다 갈래. 나쁘지 않네. 네. 근데 괜히 이런 거에 집착해 나는. 뭔지 알지? 중요하죠. 중요해.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음 책은 그러면 이제 그 멕시코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것만 갖고 책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거랑 좀 뭐지 갈래가 맞는 부분만 뽑아서 다른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지금 기획 중인 거는 아예 자기계발서로 어떻게? 혼자 하는 삶에 대한 자기계발서 이름도 나왔어요. 혼삼력 딱 세 글자 찍어서 혼삼 력. 네, 혼자 살아가는 능력. 아 력, 그런 회복력 하나를-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걸로 하나를 그래서 혼자 하는 삶의 능력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를 각 들어서. 잡고 뭐 약간 스포가 되긴 하겠지만 근데 혼자 잊지 못하는 정서적인 능력에 대한 게 맞아. 제일 크고요. 네. 맞아. 막 외로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혼자 쭉 사는 삶은 경제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들어왔죠. 그렇지, 노후 그렇지. 설계라든가 아 오케이. 네. 아니면 노후까지가 아니더라도 개인 설계를 어떻게 그렇지, 하고 이런 그렇지. 것들 시간 설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네. 네, 혼자 그냥 막 허송세월 이게 아니라 괜히 그냥 시간이 늘어지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기계발 쪽으로 쓰면 이제 말씀하신 인터뷰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멕시코 해외 사례 뭐 논문도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런 책으로 한번 각 잡고 나올 것 같아요. 그 전 거는 이제 에세이였으니까 이거 잘 되겠다 이거.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저도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뭘로 해야지? 세내력? 좋네요. 뭘로 해야 되지? 세내력 좋은데? 아니 이런 걸 잘하는 게 기획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혼삼력 얼마나 딱 와닿아. 그래요? 발음이 어려서 그렇지. 그치. 보면 조금 느낌이 뭐지? 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난 그게 궁금한데 언젠가는 본캐가 에서 이제 부캐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 그 생각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계속 같이 가 엔잡러가 나이 들어도?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아까 독서 모임 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한 가지가 다른 두 번째 잡, 세 번째 잡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모임을 진행하면서 내가 모임 수익화하는 것도 있지만 책 읽으면서 자기개발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유튜버 나올 사람 섭외도 하실 수도 있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게 다 서로 도움이 되는 거라서 하나를 딱 끊어버리면 조금 아쉽더라고요. 본캐는 내 말은 그 부캐를 열심히 해서 본캐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제가 사업기획하다가 사업기획 책 내고 그런 것도 연관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원래 회사의 프로젝트 사업기획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부캐 쪽이 다 컨텐츠 관련된 거잖아요. 모임도 하고 글도 쓰고 이거는 얼마든지 섞일 수 있죠. 네. 내가 컨텐츠 기획을 했으니까 부캐에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죠. 기업에서도. 본캐 직업을 구할 수가 있구나. 네,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사업계획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섞여 있는 것들을 막 할 수 그러네.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그 글로벌 사업계획이니까 보통은 이렇게 크로스보더예요. 그 국경 넘는 그러니까 해외 간의 사업인데 컨텐츠 수출입하는 거는 뭐 너무 직결이 잘 되는 거고. 그렇구나. 네. 되는구나 그것도.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그 작은 회사, 가장 직전 회사도 인플루언서 수출. 진짜로? 네. 그리고 SNS 계정 수출, 브랜드 수출 이런 거였어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K-팝 관련된 거. 뭐 이런 진짜로? 거. 그래서 저는 본캐를 만약에 아예 끊으면 좀 아쉬워요. 그렇구나. 확장성도 그렇지만 그럼 그 삶은 뭐라고 그래? 그것도 결국 엔잡이죠, 근데. 약간 다르지. 엔잡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야, 직장에 아니야, 있는 엔잡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그럼요. 메인 잡이 있고 세컨 잡 있으면 엔잡러. 그런 거야? 프리랜서 엔잡러들만 나 생각을 했었지. 근데 저는 어쨌건 주 직업이 사업계획인 엔잡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캐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이제 모르죠. 네. 오케이. 아무튼 이제 대단하십니다 진짜. 나는 오늘 인터뷰 처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퇴직을 하고 뭔가 너의 삶을 살아봐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야 이거는.
그렇죠. 오히려 대표님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 회사를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해. 그게 더 힘든가? 힘들긴 한데 힘들긴 하고. 그래도 은퇴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보다는 그치. 한결 나을지도. 맞아. 네. 왜냐면 저처럼 한다고 해서 은퇴를 안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단계가 있다. 그러네. 이런 단계를 먼저 하다가 은퇴하련다. 이제 다 그만두고 자영업이나 맞아. 독립을 하겠다는 아니기 안 돼. 때문에 그럼 치킨집 차릴 수는 없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난 무조건 차업만 할 거야. 그치. 이런 맞아, 거랑은 맞아. 좀 다르니까. 너무 위험해. 그렇죠. 제가 어쨌건 제 분야를 좀 갖고 그거가 혼sam역에도 다 이제 쓰이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다 저를 혼자 잘 꾸려가기 위한. 그치. 그러니까 1인 엔터사도 만들고 그치, 삶도 다 1인을 위해.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외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대처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극복한다는 표현보다는 그걸 같이 외로움을 끌어안고 사는 것도 하나의 또 그런 걸 거고 그죠? 그렇죠. 뭐 사실 막 외로움 극복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이 아닌 그치, 인간관계를 가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극복. 가족이 있어도 외롭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러네. 포인트가 다를 것 같고. 와, 철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있으세요. 성숙해 있으세요. 좋네요. 굉장히 성숙해 있으시네. 그런 거를 이제 잘 영화에도 담고 담아봐야 되는데. 야, 아무튼 뭐 우리 대표님 진짜 난 너무 좋았어 진짜. 이런 삶이 오히려 이게 설득력 있겠다 싶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나의 길을 막 전파하고 싶거든. 근데 나는 이거를 욕심 버려야 되겠다. 전파도 하시고 저도 참고도 하실 거고. 야, 나 이런 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길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의 부캐로 가면서 또 부캐에서 얻었던 달란트가 다시 또 본캐로 가는 거야. 그렇죠. 나 엄청난 발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희 회사 외식 사업부에 취직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뭐 이렇게 알바로 시작해서 뭐 한 가게 점장하신 분인데 자기가 나중에 요식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이랜드? 더 한다. 네, 맞아요. 근데 뭐 애슐리 이런 부채 브랜드에 계시던 분들인데 자기가 요식업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나는 그냥 당연히 재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진짜 멋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못 딴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자기가 생각한 거 해보고 또 이렇게 설계해 나가고. 아무튼 그러면 좀 일할 때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덜 받죠. 그렇지. 네. 좋습니다. 그래 하여튼 오늘 1인 엔터 뭐? 1인 엔터사? 1인 엔터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한유아님과 대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오늘 진짜 세네갈도 배웠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좋네요, 한국 사회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최적의 인간형인 것 같아. 그죠? 막 이렇게 사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을 수 있는 중에 제일 이상해? 보통 혼삶을 주장하고 막 나는 저기 여행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외골수가 많잖아. 한국에 최적화됐어. 좀 조화롭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한국형이야. 그렇죠. 야,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한국형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형 혼삼 좋네요. 혼삼. 네,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대표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저도 오늘 나와서 되게 즐거웠고 확실히 좀 소통하다 보면 가닥이 잡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언제 보고 어떤 얘기 듣느냐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도 계속 좀 드네요. 그쵸. 그래서 자주 만약에 또 다른 테마로도 필요하시면 놀러 오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동안 좀 더 저도 이렇게 얘기거리를 많이 잘 쌓으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